한 삶 그리고 나의 자아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들어가면 싫지요. 내가 참 좋아 싶은 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 말하자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닮았어, 비슷해 이런 단어는 쓰지만 정말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나는 구별이 돼요. 나는 독특한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데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카드를 난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은지 그 내 바람이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단어. 남은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내가 좀 구별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때 기억나시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애들 낳고 그냥 잘 사는 거.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꿈이 다 똑같을까? 사람은 분명히 다른데. 근데 너무도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모른 거잖아요. 네, 그런 데 보면은 각기 다른 꿈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게 이런 정보라고 하는 환경이 그 당시에는 폐쇄적이었잖아요.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만 들을 수 있었고 내가 가까이 접하는 거에 의해서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내 꿈의 꿈이라고 하는 크기가 고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체 듣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꿈의 크기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옛날하고는. 그래서 어르신들께 나라고 하는 남은 삶의 기간 동안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 극심한 양극화로 몰락하는 중상층, 싸우기만 할 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분명히 지금하고 똑같은데 이게 과거 역사시대, 로마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랬던 로마가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지금 똑같은 현실이죠. 그랬는데 어르신들은 분명히 바닥서부터 성장하는 이 순간 선진국이라고 하는 최정점의 기간까지 다 보셨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늙었다 그러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딱 이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양극화 심해지고 거기로 정치는 싸우기만 하고 진짜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역사 이야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되어 왔어요.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똑같은 현상이. 그러면서 시대가 약간씩 바뀐 것 뿐이고 정치권이나 이런 건 사실은 나는 이 바탕 속에서 내가 태어나 생활을 하고 꿈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애들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환경인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그것만 보고 내가 접하는 것만 보고 내 꿈을,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나 요즘 누군가는 왠지 모를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꿈도 다르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변소 그랬거든요. 제가 쓰던 단어인지도 몰라요. 저희 세대가. 진짜 싫었어요. 저는. 여기 구더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아우 진짜 멀리 있었잖아요. 이렇던 변소가 집안에 들어온다?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집안에 지금은 다 들어와 있고. 근데 이 변소에 대해서 약간 보자면 여기에 학교 다닐 때 모습이에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줄 쓰는데 여기에 아마 관련되신 분이 저기 사진 찍고 계신 우리 반디님 사진이거든요. 네, 반디님이 주신 화장실, 공중화장실 기억하시죠? 지금 너무 좋잖아요. 지금의 이 화장실이 만들어지기까지를 따져보면 사실 옛날에는 이 화장실 때문에 줄을 우리가 어떻게 섰어요? 지금 여기처럼 눈치 봐서 막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딱 줄 섰는데 내 줄 빼고는 다 줄어들어.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똥 싸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내가 바꾸려니까 줄 싹 바꾸면 왜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내가 바꾼 줄은 안 줄어. 딴 데는 줄고. 뭐 이렇듯이 안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밖에서 줄 서는 나도 불평이 나고 화가 나는 이런 상황 되게 많이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억울함을 없애려고 나온 방법이 한 줄 서기 기억하세요? 네. 그래갖고 왜 휴게소에 바깥에 여자들은 막 줄이 늘어져 있고 남자들은 빠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자랑 남자랑 똑같은 개수의 화장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자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줄 서기가 있을 때 달라지는 건 뭐냐? 억울함은 뭔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은 뒤에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거예요. 본래를 보는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이어야 될까? 화장실 더 늘려야지 여자 쪽은. 근데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줄을 서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이거는 치열해요. 경쟁이에요. 그렇죠? 어떤 줄을 서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딴 사람보다 빨리 가서 서야 될까? 한 줄 서기도 마찬가지. 내가 경쟁해야 되는 조건인데 화장실 개수를 늘린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부에서든지 환경이 만들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잘 보면 나는 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줄을 서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만들어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렇듯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올 때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죠? 이 단어 하나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구분을 잘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구분 없이 다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오지 않았나.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 한 줄 설 때도 그렇고 내가 눈치 보면서 줄을 설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개수를 늘려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서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달려와서 먼저 쌀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겠다고 네.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왜? 그 위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학자들이라든가 뭐 무슨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경쟁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맞는 환경인 줄 알고 계속 싸워온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사회 우리도 그랬거든요.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시위도 하고 소리를 내서 뭐 좀 해줘. 뭐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사회 문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 이게 과연 내가 선택을 했던 게 진짜 나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았던 걸까? 선택의 기회가 내게 있었는지. 어르신들께서 꿈이라고 하는 거를 왜 너도 나도 똑같이 그것밖에 가질 수 없었었는지, 남자들은 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래야 했고 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됐어야 했는지 그런 말들 하셨죠. 예, 울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아니거든요. 남자도 울어야 되고요. 남자도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 여자가 말을 많이 해서 살 수 있는 거래요. 네. 그리고 잘 울고 남자들은 그걸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속병 나죠. 예, 해소를 못 하는 게 여자들도 참으면 속에서 화병 난다 그러잖아요. 빨리 죽어요. 병 얻어서. 예. 그래서 여자들이 그나마 오래 하는 건 막 팻말 떠들고 좀 이따 만나서 다시 해. 전화로 1시간 떠들고 난 다음에 잠시 다시 말하자. 그러면 만나서 또 얘기하고 계속 풀어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대화가 없잖아요. 예, 그냥 심플하고 그게 병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렇듯이 과연 내가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나한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런 그 의문을 가지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는 사례를 통해서 조금 미국 해군의 7대 사령관이라고 하는 로젠버그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부대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갑자기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암으로. 이 사람이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신념이 때로는 이런 힘을 발휘를 해요. 신념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쵸? 누군가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좋은 효과를 내는 신념을 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961년에 재판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뭐냐? 그 독일 나치 때 유태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이미지가 어때요? 딱 살인자처럼 생겼어. 이렇게 보이잖아요. 꼭 범죄자처럼 생겼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7명의 정신과 상담의가 이 사람하고 이제 재판에 놓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들보다도 너무나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아빠, 직장인.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자기는 무죄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왜? 나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맡은 바 일을 다 한 거야. 너무도 당당히. 어떠세요? 이 사람의 신념은요. 나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사형을 받아요. 그래서 처벌을 당해요. 그 신념에 의해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왜? 나는 내 직책에 내 본분에 맞게. 안 그러면 내가 죽거든. 그럼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사람은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제 한 건 학생이에요. 450볼트까지 올린 사람이 65%인 거예요. 거의 다 뭐라고 하냐? 여기 나오죠?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나는 내 직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거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자행을 해오고요. 그러면 내가 가진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만한 거죠. 과연 내가 올바른 신념을 가졌는지, 내가 정말 올바른 신념을 가졌다면 그 신념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신념을 가질 땐 사람을 죽이거든요. 저렇게. 그것도 서슴지 않고. 그런데 죄의식을 못 가져요. 왜? 내가 신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념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신념 속에 늘어야 될 게 도덕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사실은 전 이 도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왜 예절이 계속 매칭이 되는지 어르신들은 예의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왜 어른과의 이제 그런 예절 교육 그리고 뭐 가정에서의 부모님을 대하는 교육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둬서 가르치다 보니까 도덕에 그거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잖아요. 그 말이. 도덕하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특성인 게 그거였던 거고 사실은 저기 도덕이라고 하는 걸 크리스토퍼 보앰이라는 교수가 전 세계에 있는 공동체 문화가 있는 공동체에 질문을 던져봐요. 도덕을 과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래서 딱 던졌을 때 나오는 공통의 키워드는 도덕은 바로 협동과 평등이라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사회에서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보면은 누군가 강자가 독식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 해결 방식인 거예요. 그거는 서로 협동을 해서 약자들이 누군가 강하게 힘을 발휘할 때 이거를 견제하는 힘으로 도덕이 사용되어야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게 사회 문제 해결에 그렇게 자리를 잡는데 그 두 키워드가 바로 협동과 평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진 신념이 이 도덕 속에 이게 맞춰진 신념이라면 누군가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신념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정치 혹은 종교.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치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예요. 예. 정말 바른 것 같은데 아돌프 히틀러의 잘못된 신념 하나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었고 유태인을 그렇게까지 학살을 했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과연 내가 이렇게 믿고 하는 게 살아오고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얘기에서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왜? 내가 지금 맞는 환경, 내가 지금 노인이고 내가 그렇게 꿈을 꿔온 게 지금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근데 이런 신념을 이야기할 때요, 저는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질문 던지고 싶으냐? 자,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네. 내가 믿고 있는 게 내 자녀분들이 똑같은 길을 내가 믿는 거에 똑같은 길을 간다면, 자, 한때는 제가 아까 그랬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게 왜 어머님들 세대에 똑같을까요?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어르신들은 당연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남자분들은 당연히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남자들은 울면은 안 돼. 눈물 보여서는 안 돼. 이거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게 당연한가? 의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걸 내 자식이, 내 손주가 그대로 산다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당연한 대로 어떻게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자꾸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좀씩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못 바꾸고 요구하고 그리고 내가 믿은 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대 갈등이든 이런 형태로. 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이제 저 자신을 자꾸 일깨우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에도 한번 어르신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노인 세대 분들이 사시는 모습이 바로 젊은 세대한테는 미래의 모습이란 얘기가 그 얘기라고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나도 싫다라면, 그러면 그 나도 싫은 걸 내가 같이 내 자식, 내 손주들이 살지 않게 바라신다면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예, 말씀하시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저는 자꾸 생각을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자꾸 나 자신을 가두시려고 하는 걸 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이런 사례며 막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깨신 분들은 진짜 깨고 나와서 나의 다른 모습으로 사세요. 그런 부분으로. 근데 그거를 결국 깨지 못하신 분은 결국 그냥 그 안에서 사시거든요. 또 이와 비슷한 사례, 코끼리 사슬, 이거 들어보셨죠? 증후군. 엘리펀트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인도에서는 코끼리 되게 많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아시죠? 새끼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이런 말뚝 하나를 딱 박아놔요. 그럼 얘는 막 도망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뚝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얘는 지쳐서 포기를 해요. 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얘가 잘합니다. 도망갈 수 없어 라고 인지되기 시작할 때 이만해진 덩치에 요 나무가 요만해져 보여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그냥 발로 한번 툭 치면은 충분히 가요. 근데 절대 도망 못 가요. 왜? 도망갈 수 없어. 환경이 그렇게 얘를 만들어 뒀어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지금 그런 환경에 나를 가두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사실은 이걸 깰 수 있는 건 바깥에서 못 깨드려요. 내가 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서 과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는 내가 깨고 나와서 시작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기회랑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둬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교회 다니시니까 아마 이번에는 또 통할라나? 담배와 기도예요. 그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야, 이 교회 기도할 때 담배 피는 거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되지. 나는 냄새 쳤지. 냄새가. 아, 이게 안 되지. 아, 중요한 건 나는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제 피는 내가 아니 이렇게 기도 중에 담배 피는 거 될까? 이렇게 이제 막 친구하고 둘이서 담배 피면서 그러니까 담배를 못 핀 사람 얘기가 아니라 피는 사람인 거예요. 네, 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봐요. 그래갖고 그러면 야 우리 가서 여쭤보자.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 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죠. 병이 아니야. 예.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질문을 약간 틀었어요. 어떻게? 요렇게. 신부님,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담배 피. 담배 네. 피우는 중에 네.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네. 대답은 된다는 뭐 거지. 그렇죠. 왜? 주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근데 상황은 똑같잖아요. 똑같네. 그렇죠. 근데 하나는 안 된다라고 하고 하나는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도와 담배가 같이 일어나는 사건인 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하나는 되는 상황이고 하나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틀은 무엇일까? 때로는 생각을 가둬놓고 하나는 절대 안 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을 약간 틀었더니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돼.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때로는 질문만 살짝 바꿔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드렸잖아요. 왜, 뭘 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거북이로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물 만난 거북이가 될 건지 그거는 내 선택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계속해서 나보고 세상에서 제일 느린 거북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물을 만난다면 깨고 나와서 물만 만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잘 다녀요. 노인이라고 자꾸 얘기하셔서 제가 이 자료까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아직 중년 여기 계신 분들은 노인이 되려면 80 넘어간 다음에 만으로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 90세 넘는 분들도 수시로 이렇게 부고창 보면은 대부분 9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 앞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90 가까이 혹은 90 넘고. 그럼 지금 내 나이에 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10년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더 재수 없으면 20년? 더 재수 없으면 25년? 105세? 110세? 생각이 뭐가 되고요? 말이 되고 말이 시간.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운명이 된다고요. 나의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 지금의 과거에서부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을 만들고. 강사님이 지금 말하는 건 여기 100명은 있어야 돼. 아, 네. 아, 예. 그럼 돼야 되는데. 저 그날에 저도 꿈의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만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뒤늦게 저의 이런 기회를 찾아서 계속 노력해 왔고 그리고 그 꿈의 크기가 사실은 이 나이에 그 꿈을 가졌어? 하는 걸 놀랄 정도의 꿈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동기부여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벌써 거의 한 7년을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적은 수라고 하지만 저는 제 꿈을 일단은 이룬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꿈은 저도 대강당에서 정말 그 꿈 너머의 꿈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홍천까지도 이렇게 오게 만드는 힘을 주고 소리 좀 제발 하시지 말라고. 나 자신이 그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도 설령 분위기는 노인이신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행동하는 것도 대하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77세지만은 그 보디빌더 나가는 여성분도 보여드렸고 그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불과 3년 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고 깨고 나온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저는 77세라는 게 안 느껴져요. 정말 5, 60대로 보이거든요.
네, 뒷모습 보면. 근데 이렇게 왜 뒷모습 보고 오 이뻐 이러고서 막 쫓아가서 딱 보면 할머니가 긴 머리에 힐 신고 스커트 미니 스커트 입고 딱 길 걸어갈 때 뒷모습은 분명 아가씨인데 앞모습은 할머니. 열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냐 이거예요. 그걸 나쁘게 얘기할 것만은 아니라. 그리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한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살 게 아니라 정말 잘 자란 이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자를 까먹는 이 순간에 기쁨도 느끼시고 네.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작은 시간들, 소소한 행복들이 이게 작은 것들이 많아지는 게 나한테도 건강한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난 아직 안 늙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모습을 누가 보느냐?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본다는 거. 다음 시간 잊지 마시고 5년 후에 나에게